실무 수행 평가입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닥터스킨이라고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을 도소매하는 법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회의기간은 9기가 되겠고요.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해가지고 수행 과제를 완성하고 평가 물음에 답해주세요. 실무 수행 첫 번째입니다. 기초 정보 관리 이해가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 등록을 수정하라고 합니다. 카카오톡 관련돼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입니다. 자료 설명 보시면 거래처 수료한에 대표자와 메일 주소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 명과 메일 주소를 수정해 달라고 합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서 수료한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컨트롤 F키 눌러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눌러주신 다음에 컨트롤 F키. 네, 수료한입니다. 네, 수료한 여기 있었군요. 네, 대표자 명 바꾸라고 합니다. 대표자 명이 이영애씨로 바꾸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메일 주소 바꾸라고 합니다. 네, 추가 사항 쪽 들어가신 다음에 메일 주소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AN24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2번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수정해 달라고 합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죠. 수행과제 보시면 173번에 계정 과목 이름을 온라인몰 상품으로 수정해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들어가도록 하죠.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들어가도록 하죠. 네, 숫자 찍어주신 다음에 173번 눌러주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질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 계정 과목 이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온라인몰 상품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네, 구분은 일반 재고로 하라고 합니다. 네, 구분은 일반 재고 1번을 선택하라고 하고요. 네, 표준 코드는 요거죠. 표준 코드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 눌러주시면 되겠죠. 45번 상품으로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 선택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실무 수행 두 번째입니다. 거래자료 입력입니다. 1번 문제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영수증 받았나 봐요. 영수증 받으면 안 되죠. 가산세 대상입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까지 작성해 주셔야 되겠네요. 수행과제 첫 번째 보시면 회의비라는 단어를 쓰라고 합니다. 회의비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되겠죠. 4월 10일자로 해가지고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시고요. 날짜는 4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왼쪽 채변에 회의비라는 단어를 쓰라고 합니다. 800번대. 자, 금액은 92,000원이 될 것이고요. 오른쪽 대변에 현금 92,000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수행과제 두 번째입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거래 일자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호명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성명도 나와 있죠. 사업장 주소도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넘어가시면 되겠고, 네, 92,000원이죠? 네, 92 플러스 엔터. 구분은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계정 과목을 뭘로 썼죠? 회의비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800번대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적용 입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 원탭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생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건은 옛날에 등록했던 거 요거 세건이거든요. 방금 전에 등록한 것도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블로기 버튼 눌러주시면 내 건으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4월달 급여 주는 것 같은데 내용 살펴봅시다.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4월 20일자입니다. 관리부 직원 김지선의 4월분 급여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가지고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이네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선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채변에 급여 4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4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요거 원천징수하게 되겠죠. 가불금도 있네요. 그렇죠? 자, 일단은 가불금 제외하고 원천징수한 금액 예수금이죠. 예수금 해가지고 얼마? 591710이 될 것입니다. 그걸 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데 이 직원이 돈이 필요했나 봐요. 회사에서 가불을 했습니다. 회사에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죠? 가불금은 뭘로 처리하래요?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라고 합니다. 주임종 단기 채권 해가지고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 주시면 되겠죠. 네,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될 것입니다. 네,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4월 20일자로 네, 왼쪽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급여가 되겠죠? 800번대. 자, 금액은 400만 원 줘야 되는데 예수금 사장님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떼어 놓습니다. 예수금 금액은 591710이 될 것이고요. 4번 오른쪽 대변에 주임종 단기 채권이죠. 그쵸? 네, 주임종 단기 채권 100만 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대변에 보통 예금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 주시면 되겠죠. 채권 채무에 대해서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통장은 신한은행 통장이 되겠죠.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수행과제 보시면 4월 25일자 거래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4월 25일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날짜 고쳐보겠습니다. 4월 25일자. 가지급금 출장사원 잘 다녀오라고 50만원 일단 줬군요. 내용 살펴보시면 4월 30일 날 출장을 마쳤다고 합니다. 출장을 마쳤는데 4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얼마를 썼어요? 숙박비 36만원만큼 썼고요. 교통비 10만원만큼 썼습니다. 그렇죠? 네, 46만원만큼 쓴 거죠. 50만원 줬는데 46만원만큼 썼네요. 그럼 회사에다가 반납해야 되겠죠. 그렇죠? 4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자, 회사 입장에서 비용입니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여비교통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고 현금은 회수해야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라는 단어, 임시 단어를 없애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분명히 걸어 있습니다. 날짜 4월 30일자로 해가지고 네, 출장사원 정산해 봅시다. 왼쪽 차변에 여비교통비 금액 46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왼쪽 차변에 현금으로 회수가 됐겠죠. 4만원 회수가 됐고요. 임시 계정 과목인 가지급금을 없애줍시다. 자,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보험료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이 될 것이고요. 산재보험이네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직원 부담금이 없습니다. 회사가 다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용 처리 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금액.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겠네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되겠죠. 날짜는 6월 9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먼저 입력하도록 하죠. 네,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을 쓰라고 합니다. 금액은 138 플러스 엔터 4번 오른쪽 대변에 103번 보통 예금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통장에다가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어음의 만기 결제라고 되어 있고요. 수행과제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7월 15일자에 상품 구입 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이 있었대요. 각서를 써준 게 있었다. 지급 어음이겠죠. 만기가 도래했대요. 7월 15일자가 됐대요. 그래서 갚았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지급어음이 사라집니다.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이 되겠죠. 지급어음 1,1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회사 통장에서 이렇게 빠져나갔고요. 네, 국민은행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갚아야 될 돈이니까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7월 15일자가 되겠습니다. 날짜 고치도록 하죠. 3번 왼쪽 차변에 지급 어음이 사라집니다. 갚았죠.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이고요. 오른쪽 대변에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어음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채무니까요.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인가요? 당자군요.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수행과제 2번입니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이 어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F3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어음 찍어주신 다음에 네, F3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기능 모음 쪽에 자금 관리 버튼 눌러도 되는데 F3번은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음 찍어주시고 F3번 눌러주시면 밑에 어음에 대한 정보 입력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어음의 상태는 결제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어음 번호 F2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불러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각서를 써줬을 때 분명히 어음 등록을 했을 겁니다. 네, F2 선택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없죠? 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네. 만기 일자는 그때 분명히 작성해 놨겠고,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은 네, 지급 어음 현황에 반영이 됩니다. 네, 수행과제 세 번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되겠고요. 1번 문제는 11번 과세 매출 자료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전송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11번 과세 매출이 될 것이고요. 물건값은 1,500만 원, 부가세는 150만 원이 되겠네요. 황금 화장품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맞죠? 네, 상품 매출 해가지고 이렇게 부가세도 나오게 될 것이고요. 금액은 뭘로 받았냐면 300만 원은 통장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예금 통장에 300만 원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10일 날 받기로 하였다. 외상이라는 뜻이죠. 네, 외상 매출금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도록 하죠.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신 다음에 7월 20일자로 네,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 될 것입니다. 네, 품명은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네, 수량 나와 있고요. 단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거래처는 황금 화장품한테 세금 계산서 발급할 것이고요. 전자세금 쪽에는 표시하면 안 되죠. 발급 전송할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네, 유형은 3번 혼합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이고요. 부가세 나왔고요. 왼쪽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3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이라고 합니다. 외상 매출금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는데 뭐가 틀렸어요?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통장입니까? 네, 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수행과제 2번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 들어가서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전송해 주시면 되겠죠. 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7월 20일자, 7월 20일자, 7월 20일자 엔터 눌러주시고 자, 요거 세금 계산서 발급해 볼게요. 네모 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메일로 세금 계산서 발급할 겁니다. 발행. 자, 그 다음에 전송도 해주셔야 되겠죠. 네모 박스 눌러주신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들어가시고 로그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네, 미 전송됐죠. 아직. 네, 매출 조회 눌러주시고 이거 국세청에 전송해 주셔야 됩니다. 네, 발행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서 새로 고침 버튼,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전자 발행이라고 뜬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매출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서네요. 면세죠. 면세 매출이 될 것입니다. 물건값은 360만 원이고 부가세는 없습니다. 네, 요거 그 다음에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면세 상품인 도서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상품 매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전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코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면세 매출입니다. 물건값 부가세는 없죠. 네, 참전 화장품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라고 하고요.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입니다. 부가세 안 나오죠. 그렇죠? 면세니까요. 네,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는 7월 31일자입니다. 자, 유형은 13번 면세 매출이죠. 13번 면세 매출이고요. 품명은 도서라고 쓰겠습니다. 수량하고 단가 나와 있는데 저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참존 화장품 그리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요거는 1번 3번 호나 오른쪽 대변에 상품 매출 나와 있고요. 왼쪽 대변에 외상 매출금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세금계산서네요. 과세 매입인가? 네, 과세 매입 맞군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제되는 사유 아니죠? 그렇죠? 네, 물건값은 200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2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R소프트한테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네,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왼쪽 차면에 소프트웨어가 나오겠죠? 매입세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네요. 8월 15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네, 51번 과세 매입입니다. 물건값 부가세 R소프트 전자 입력으로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날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자입니다. 자, 51번 과세 매입입니다. 불공제 사유 아닙니다. 네, 수량하고 단가 입력 안 하도록 하겠고요. 물건값은 200만원, 부가세는 20만원입니다. 네, 세금계산서 누구한테 받았는지 쓰시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왼쪽 차변에 소프트웨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오른쪽 대변에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행과제 2번입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 가가지고 요 내용을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자,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가상각이 되는 것들 신규로 취득했을 때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물음표 표시 눌러주시고 소프트웨어 라는 계정 과목을 썼었죠. 네, 찾아주시고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자산 코드명은 240번이 아니죠, 그죠? 1001로 해달라고 하고요. 자산명은 오피스 365 이렇게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언제 취득했죠? 8월 15일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가액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신규 취득 가액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물건값은 200만 원이죠. 그쵸? 2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 맞나요? 네, 정액법 맞습니다. 내용 연수는 5년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5년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은 800번대 맞습니다. 800번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매입 거래가 되겠고요. 계산서네요. 면세 매입이 되겠죠. 면세 매입입니다. 물건값은 28만 원, 부가세는 없죠. 네, 더 좋은 평생교육원한테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회사 회계팀 더존 위하고 교육 위탁을 했대요. 교육을 위한 지출이죠. 교육훈련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네,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되겠네요. 날짜는 8월 22일자가 될 것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서 8월 22일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유형은 뭐죠? 면세 매입이죠. 53번입니다. 53번 면세 매입이 될 것이고, 네, 위하고 교육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건값은 28만 원이 될 것이고요. 부가세는 없습니다. 네, 더존한테 계산서를 받았고요. 네,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3번 호나 왼쪽 차변에 교육을 위한 지출, 교육훈련비라는 단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세금계산서죠. 네, 과세 매입입니다. 네, 51번 과세 매입이 될 것이고 물건값 나와 있고요. 부가세도 나와 있죠. 그렇죠? KT한테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네,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전화요금이네요. 네, 통신에 대한 지출, 통신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매입세 공제 받고요. 그 다음에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쓰라고 합니다. 언제 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하라고 하죠. 작성 일자가 9월 10일자가 되겠네요. 네, 자, 9월 10일자 가도록 하죠. 9월 10일자가 될 것입니다.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입니다. 자, 품명은 전화요금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건값은 115200이 될 것이고요. 부가세 맞죠? 그 다음에 KT한테
세금 계약서 받았고요. 네,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합니다. 3번 혼합 왼쪽 차변에 통신에 대한 지출 통신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대변에 미지급금 해가지고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부가세 정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수행과제 보시면 6월 30일자 일반 전표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죠. 네,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30일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가세 예수금 뭐죠? 매출세액이죠. 오른쪽에 있는 거 쫙 왼쪽으로 넘겨줬고요.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이죠. 왼쪽에 있던 거 오른쪽으로 넘겨줬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빼가지고 납부할 세금이 나오네요. 요거 어떻게 했대요? 납부했대요. 미지급 세금이 사라지죠.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입니다.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될 것이죠. 날짜는 7월 25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7월 25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왼쪽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지급 세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미지급 세금에 대해서도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세무서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통장, 어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죠? 네, 국민은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이 될 것이네요.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